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개의 제약사에서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꼭 맞아야 하는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책임의 주체는 누군지 궁금한데요. 네, 이 백신은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격상된 오늘 첫날 자영업자들의 표정도 궁금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명예교수, 권혁중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어서 오십시오. 백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백신의 시간이 왔네요. 예. 영국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접종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의 좀 얼개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터널에 빛은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일지 또는 다시 막힐지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희망적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약했다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모더나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에서 3,000만 명분인데 이 세 가지 백신은 2번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분으로 따지면 6천만 회분 도즈라고 하는데요. 예. 이래 될 것이고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에서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3상이 중간 결과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0만 도즈, 예. 400만 명분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전부 합치면 3,400만 명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코박스 파실리티에서 1,000만 명분, 우리가 1,300억 벌써 지급을 해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4,400만 명분이 지금 확보되었다고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4,400만 명분이면 이른바 집단 이제 면역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그러면 그 수준에 뭐 맞는 숫자입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4,400만 명분을 과연 다 쓸 수 있는지 그건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 전문지 시작해서 수천만 명 맞춘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음에 과연 이 일반 접종을 했을 때 얼마나 부작용이 있을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마 몇 달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뭐 1,000만 명분이 한꺼번에 없어지든지 그럴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지 아직은 그 예상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4,400만 명을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할 수가 있죠. 우리 5천만 명이 약간 넘기 때문에 뭐 60% 이상, 70% 이상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즈만으로는 충분한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겠다고 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화이자, 얀센까지 4곳인데 이 중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법적 구성령이 있는 거라고 하니까 아마 계약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로 보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아직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있어서는 삼성의 중간 결과가 지난번에 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수라는 의미는 90% 정도 효과를 얻으려면은 원래 용량의 반하고 100% 이렇게 2회 접종을 해야 90%고 원래 용량대로 100%를 접종하게 되면은 62%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더 적은 양을 주고서도 90%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임상 중간 결과를 더 완성을 해야 돼서 추가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2, 3개월 지나면 이 임상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지금 CMO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 식약처에서 승인만 해주면은 승인된 다음 날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아스트라제네카는 효용성은 좀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계약은 그것만 돼 있고 그러니까 낮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낮다는 표현은 지금으로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용량만 조절한다면은 90% 효과를 에피카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에피카시가 나온다면 임상 실험에서 했을 때에는 에피카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90%가 또 나온다면은 굳이 100% 용량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용량만 맞춘다면 90%이기 때문에
95%, 94%는 모더나나 파이자에 못지않은 효과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고 예. 이것은 뭐 거의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백신의 효과라든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 권영축 평론가님, 네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정부가 백신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셀트리온 같은 뭐 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는 백신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 바이오 업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받았다가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는 크게 이제는 반등에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겠고 워낙 셀트리온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좀 내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우리 바이오주에 대한 성장의 모멘텀은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이제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 계획이 이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이런 건 조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지요? 그럼요. 지금 시장에서 왜 주식 시장이 최고가를 예. 최고점을 뚫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백신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 이제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는 과거에 돌아갈 수가 있겠다. 하면 그러다 보니까 경기 순환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 그러면 빠르게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기대 심리가 지금 우리 경제에 크나큰 미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바이오주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항상 기대에서 꺾이는 부분이 많았다고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유념히 보셔야 되겠다. 과연 스케줄대로 백신이 갈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케줄대로 갈지 벌써 이렇게 궁금한데 사실 영국이 오늘 이제 접종을 시작했는데 한국이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빠르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도 2, 3월에 뭐 된다는데 우리가 너무 좀 늦게 발동이 걸린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 늦다 빠르다 그 부분은 오히려 빠른 게 더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빠른 게 걱정이다. mRNA로 만든 백신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상용화한 적이 없는데 mRNA가 화이자와 화이자와 모더나가 화이자와 mRNA 백신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 백신이 임상에서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맞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들이 다 맞는 거 좀 봐가면서 그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해도 되는 이런 환경이 저희는 훨씬 더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2, 3월이 그렇다지 늦지는 않은 것이요. 예.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백신일 수가 있어요. 그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싸게 맞을 수도 있고 유통 체인도 콜드 체인이 2도씨에서 8도씨에서 충분히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감 백신이랑 거의 비슷한 예.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만 비슷하고 부작용만 적다면은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싼 값에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 또 그것이 여름까지 간다면 모를까? 2, 3월이면 아직 겨울 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 우리로서는 최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물량은 조기에 확보하더라도 접종에는 신중하자. 뭐 이런 게 선진국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하자는 건데 여튼 아스트라제네카는 2, 3월이지만 다른 백신은 일단 날짜도 지금 시점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확보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확보했다고는 볼 수가 볼수 있는 있습니까? 것이죠. 일단 지금 중간 결과들을 보면은 임상 3상에서 이 단기간의 후유증이 부작용이 그다지 크지 않고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해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해놓고 그 이후에 접종 계획이라든지 접종 방식이라든지 혹은 콜드 체인을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준비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특히 이 백신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정부 당국도 고심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접종 대상을 일단 결정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영국도 다르고 영국은 의료진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자부터 먼저 맞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고령자이신 분들은 예방주사와 상관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연히 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면은 영국의 국민들이 불신이 더
깊어져서 안 맞을 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백신을 맞을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정치적인 홍보로 보도인 걸로 보이고요. 실제 상황이 얼마나 가는지 예. 첫 번째로 맞으시는 분명히 않을 것이고 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살펴가면서 아마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은 여왕님 두 분도 맞으시니까 다 맞아라 하는 이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영국에서도 맞지 않겠다 사람,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뭐 35%로 나왔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우선 누굽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아직 결정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예, 일단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90만 정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먼저 요양병원 종사자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선 접종을 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고령자들, 기저질환자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겠죠. 국가마다 그 우선순위는 다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어떤 백신을 맞출 건가도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만 어떤 백신을 맞을 것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결정합니까?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3,600만 명 우선 접종 대상자는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서 어떤 백신을 줄 건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어떻게 결정할까요? 지역에 그건 뭐 따라서 나눌까요? 지역이 아니면- 아니고요. 네.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더 아주 초고령일 경우에는 후유증이 많다 그러면 그 백신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또 기저질환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만 어떤 기저질환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염려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안 하면 될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 사실은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예. 호흡기 감염증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돼 있는 환자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임상시험에서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다 맞춘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들이 같이 감염되어 있을 때 혹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 때 취약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뭐 2만, 3만 이런 것이 아니라 10만이라든지 100만, 1000만 명 정도 맞췄을 때 후유증, 부작용 같은 것들은 일단 맞춰봐야 하는 것이지 예. 그건 해볼 시험이 아니거든요. 예. 이건 일반적으로 지금 대규모의 임상 4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상용화를 일단 3상에서 한 다음에 임상 4상이다. 4상이라는 의미는 상용화한 다음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이 백신의 부작용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적어도 몇 년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예. 가지는 이 효과가 얼마나 갈 수 있느냐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 실험적으로는 6개월 이상은 간다고 보고 있지만 예. 실제로 접종을 받은 다음에 과연 6개월 이상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면역력 유지 기간이 6개월이 될 그렇죠. 거냐? 예, 항체 이 항체. 유지 기간, 네. 지속 기간이 6개월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거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2, 3개월에 끝난다 그러는 게 또 심각한 문제, 또 맞아야 되니까요. 예.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아직은 초입에 불과하고 저 터널의 끝은 아직도 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재원도 많이 들 텐데 재원 마련은 충분히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예산안을 갖고 왔는데 저는 좀 인사이트를 받은 게 예. 6년 만에 좀 정치권에서 빨리 좀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돼서 약 558조 원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3차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이제는 백신 구입 비용도 있는데 백신 구입 비용 보면 2020년도 이제는 예산 중에서 이전 이용분 1,723억 원 포함이 됐고요. 예. 4차 추경으로 1,839억 원. 그리고 예비비, 목적 예비비에서 내년도 한 9천억 등을 통해서 총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이제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갖고 이제는 결국에는 3차 지원도 하고 재난지원금도 하고 이제 백신도 맞게 되는데 뭐 예산안을 본다면은 지금 뭐 충분하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그 재정이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는 적자구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 오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역대 최대의 적자 구체를 발행하기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정부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그러니까 된다고 당장 필요한 돈은 뭐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기 맞습니다. 때문에 빚을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빚을 낸 이후에
언제쯤부터 나라가 빚을 갚겠다 이런 약속돼야 돼. 그런 약속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 네. 약속은 안 보이죠.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재난지원금 부분이에요. 사실 예. 뭐 백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3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한 3조 플러스 알파, 그래서 예. 4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4조가 이제 본 예산에서 2조 원 깎고 거기서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조는 이제 적자 국채 발행해서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적자 국채가 2조 원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역대 최대거든요, 이거. 근데 계속적으로 적자 불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와요. 왜냐하면 4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계속적으로 갈 텐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적자 국채만 발행해서 갈 것이냐. 예. 그래서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정 건전성을 좀 고려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면에 이 3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될 때가 네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기 전이잖아요. 맞아요. 격상돼서 금지 업종이 늘어났는데 네네. 자금이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를 만나보시면 이번에 나도 받는 거야? 이런 말씀하세요. 네.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갔었죠. 국민 전 예. 대상으로. 예. 근데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원이었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그중에서 이제 갔거든요. 네. 3차 지원금도 선별 지원금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누구는 받고 분명히 누구는 못 받을 거예요. 규모가 그러다 많이 줄었잖아요. 2차 예, 때와 글쎄요. 비교해서.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것도 재정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과연 포함이 되는데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느 정도의 자영업자가 포함될지 그 기준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내가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개별 금액도 아직 안 나왔죠. 뭐 네, 1인당 그렇습니다. 얼마씩 준다거나 이것도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공표를 안 했어요. 예, 정확하게 어떤 뭐 누구에 주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시장에서는 나 받을 수 있는 없나를 모르고 계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 교수님, 뭐 다시 백신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가 3,600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선 접종인데 이렇게 많이 맞게 됩니까? 3,600만 명이나? 일단은 뭐 전 국민이 다 맞으면 좋겠죠. 예. 근데 3,600만 명이 뭐 적은지 많은지 그거는 지금 논할 때가 예. 아니고요. 예. 실제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영유아는 이 백신을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고요. 또 임신부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게 한 우리 인구에서 한 1,1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서 예. 결국은 4천만 명 맞힌다면은 100% 맞히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확보하고 있는 건 4,400만 도지가 있는 것이고 4,400만 명분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우선 대상이 3,6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 3,600만 명을 다 맞힌다 해도 아마 안 맞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무료로 맞힐 수 있는 양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전 국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무료로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서 네. 3,600만 명이 우선이고 무료이긴 하지만 전 국민 무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이 3,600만 명인데 맞고 싶지 않다. 나는 안 맞겠다. 얼마나 될까요? 혹시 뭐 조사 결과 같은 건 없습니까? 그 궁금한데요. 예. 우리나라에서의 조사 결과는 이 여론조사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 예. 미국 사람들은 뭐 거의 40% 이상이 안 맞겠다고 그러는데 40%가 네. 안 맞겠다. 근데 인종별로 봤을 때는 아시아계 인종은 83%가 맞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역시 서양인들이나 뭐 다른 예. 지역보다는 아시아계 사람들이 좀 더 이런 거에 수용성이 네.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해봅니다만은 확실히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가 아니라 뭐 맘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군인 같은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들 중에서 난 맞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주겠죠? 정부가? 그거는 물론 어느 나라나 다 예.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예. 의무적으로 맞힐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 백신이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이 맞는데 자기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맞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또 컨디션이 나쁠 때 맞으면 이게 위험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디서든지 아마 다 보장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맞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다 안 맞을 자유는 있습니다. 맞고 생긴 부작용은 정부가 다 보상해 줍니까? 어떻게 그 줍니까? 부분도 이제 지금까지 삼상을 한 것은 뭐 7월부터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몇 달 안 되거든요. 다 접종을 한 후에 결과가 나온 것이 뭐 두 달, 세 달 정도의
후유증 부작용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장기간에 걸친 부작용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조사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임상 3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중간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뿐이거든요. 예. 즉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성공했다는 표현도 적절치가 않네요. 그것도 현재로서. 적절치 않은 것이 대부분 파이저 같은 경우도 2022년 12월 말일까지 임상을 계획을 잡아놓고 이것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 긴급 사용 승인으로 긴급하다는 의미죠. 미리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제조사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실험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을 져달라 하는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그거를 뭐 수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공급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 공급자가 지금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는 것보다는 일단 그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미국, 영국, 일본, 유럽들이 다 이 계약에 아마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면책의 내용, 면책의 범위는 공개하지 않는 게 상관행입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면책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최고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사망하는 것인데요. 사망했을 경우에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도 이 방송에서 네. 독감 백신의 사망 케이스 그 별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예, 말씀을 예. 드렸지만 108명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한 명도 없다고 발표가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믿지를 않으니까 약 10% 정도가 접종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망하신 분들이 이 바이러스의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야 뭐 책임도 지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면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로 어디까지가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케이스가 없어서 섣부르게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접종을 하면 왜 2차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 맞고 또 얼마 있다 또 맞고 보통 3주에서부터 한 달 간격으로 한 번 더 맞는 것이 대부분이고 3주.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는 1회 접종입니다. 한 번으로 맞고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면역 항체가 생깁니까? 보통 이제 맞고 나서 첫 해 접종하고서도 이제 항체는 생기지만 예. 이 백신마다 다 다르지만 두 번째 맞고 나서 약 일주일 지나면 항체가 생긴다 그러고 네. 그것이 2-3개월 안에 이제 그 임상 시험은 그 안에 노출된 사람들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 그 3개월, 4개월 지난 다음에 노출이 된다면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이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존슨앤존슨에서 임상 3상을 하다가 사고가 좀 나서 한 사망한 사고들이 나서 이것이 중간에 좀 중지가 됐다가 다시 시작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인과관계는 아마 확실치 않다고 해서 아마 다시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는 않았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해야만 삼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백신 때문은 아니다 하고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얀센 이 백신은 현재 3상의 초기 결과도 아직 안 나온 거죠? 그건 아닙니다. 초기 결과라는 건 원래 없고요. 예, 네. 원래 중간 결과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최종 결과를 내고서 품목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급박하다 보니까 중간에 나온 노출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걸렸냐, 그 중에 백신 맞은 사람은 몇 명 걸렸고 안 맞은 사람은 몇 명 걸렸냐, 그게 뭐 90%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좀 어정쩡한 데이터를 아니, 가지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얀센의 결과는 보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들어가 얀센도 있어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예.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거든요. 얀센을 처음 들어보시는 것이지 예. 예,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임상 3상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백신 개발이 이렇게 시급한 것은 우리 이제 빨리 코로나 극복인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평론가님, 이 지원을 받고 안 받고 형평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래요, 이번에도. 네네네. 예. 지금 뭐 형평성, 그러니까 정부도 좀 고민이에요. 예. 사실 이번 재원을 마련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과연 누구에게, 결국에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이제 선별 지원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제가 통계 2개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50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그 경영 실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경영 상황에 미친 영향 봤을 때 부정적인 게 한 65%. 역시나 뭐 예상대로 코로나19가 핵심 경영 전략으로는 첫 번째가 바로 리스크 강화였거든요. 한마디로 어려우니까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게 1위였고요. 그다음에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가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통계는 뭐냐면 그 중소기업 중앙회입니다. 여기서도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경북 지역에 527명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고용 축소하겠다가 한 14%, 휴폐업 12%.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위가 뭐냐면은 장사 못하겠다. 휴업하겠다, 아니면 일자리를 줄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래서 다 어려운 상태인데 누굴 도와줄 것이냐, 누굴 안 도와줄 것이냐, 굉장히 정부가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빛을 내면서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막 일리는 있죠. 그러니까 일각이 있는데 논란이 있는데 이제 다 지원해야 된다. 뭐 지역 화폐로 또 어떤 분께서는 네. 지역 화폐로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이제 해결되는 문제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은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생각하는 통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실제 뾰족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대출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했죠. 바로 그 지역 그 신용보증 재단을 통해서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을 1,000만 원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해당이 안 됐던 데들, 뭐 학원, PC방, 일반 관리 시설이거든요. 일반 관리 시설에서도 여기에 1,000만 원 더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예. 과거에 안 됐던 뭐 감성 주점이라든지 단란 주점 이런 중점 관리 시설.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도 원래 대출 프로그램 승인이 안 났던 곳인데 이번에 통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0만 원 이상. 1차 때 3천만 원인가요? 2차 때 2천만 원 네. 받았고 그래서 이때보다 더 1,000만 원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에는 뾰족한 수는 재정 늘려서 대출로 이제는 좀 연명하게끔 이 방법밖에는 뾰족하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고 과연 앞으로 그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해서 어떤 방법이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나올 프로그램들이 뾰족히 없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네. 생각밖에 안 듭니다. 쓸 건 다 썼거든요, 지금. 네. 할 거는. 그러니까 백신이 좀 빨리 접종이 돼서 경제가 빨리 잘 돌아가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군요. 네, 백 교수님, 그러면 이 백신에 대해서 걱정도 좀 많은데 우리 정부가 각 백신의 특성이라든지 접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국민과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통보다는 일단 그 백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맞추고 있느냐. 특히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파이자 백신이 마이너스 70도씨에서 일단 보관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지금 지켜보면서 그럼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요. 예. 근데 아직은 아마 파이자 백신을 맞출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지금 우리 시간적- 정부가? 예, 우리 정부가. 왜 유통 자신이 유통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파이자 백신만 마이너스 70도거든요. 이 초저온 냉동고라는 게 1,000만 원 이상씩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요? 다 구비해 놓고서 다음번에 또 쓸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모더나만 해도 마이너스 20도 냉동고이기 때문에 우리 예. 가정에도 있는 마이너스 20도는 얼마든지 싸게 구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아마 고려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굳이 이 파이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 보이고 좀 두고 보면서 결정하는 것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파이자가 모더나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면 모르는데 예. 그런 것들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특성만 국민들한테 잘 알려드리면서 이 세세한 세부 내역들은 방역 당국에서 잘 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백신과 함께 치료제도 관심인데 오늘 정부가 이제 국산 치료제가 빠르면 내년 초에 상용화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예, 상용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백신의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나라 환자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치료도. 이 미국의 경우 일라일리나 리제르네론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인 경우는 수백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중증 환자가 아니고 경증 환자한테
수백만 원 투자하라고 그러면 사실 어. 자기가 중증으로 갈지 예. 안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맞기가 쉽지 않아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좀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 혈장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다 확실히 그 효과가 밝혀진 것이 없어서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일단 이 치료제도 임상 이상이 좀 끝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가 있지 아직 좀 너무 장밋빛이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항체 치료제는 연말에 2상, 3상이 한꺼번에 지금 아닙니다. 이제- 삼상이 끝나기 전에 이거는 조건부 이제 긴급 사용 조건부로요? 승인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경증에서 입원하지 않을 만큼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 실제 중증에서는 어렵습니다. 이 치료의 개념상 이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침입해갖고 중증이 되게 되면은 이 항체 치료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